계절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고 있습니다. 적응할 만하면 추워지고 안정적일 만하면 더워지고 이렇게 빠른 변화 속에 사람들은 그나마 옷이라도 입잖아요. 하지만 체온 변화에 민감한 동물들에겐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위험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예민한 동물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 수 없는 거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엔 아니지만요. 다람쥐에 대해 공부하며 조금씩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 저도 조금씩 바꾸어가며 새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있죠. 그럼 다시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야 하며 배워야 했어요. 매번 바뀌는 것보단 한 번에 알아보고 정리해서 준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야생 혹은 야외에서 사는 다람쥐가 사는 모습과 실내에서 사는 다람쥐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람쥐에게 꼭 필요한 것들과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꽃이 피고 싹이 돋아나는 봄, 번식을 하고 새끼를 돌보는 기간입니다. 수컷이 암컷을 쫓는 구애 행동이나 수컷끼리 다투는 시기이죠. 약 2월에서 5월경에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어미 다람쥐가 새끼를 데리고 둥지를 옮겨가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사 가는 거죠.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 어린 다람쥐는 나무 속 굴이나 땅굴 속에서 돌봅니다. 먹이 공급도 쉬우면서 다른 짐승들의 공격에 안전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죠. 환경에 맞지 않는다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사람도 그 점은 똑같은 것 같네. 봄에는 새롭고 싱싱한 먹거리들이 생겨납니다. 겨울잠 준비하느라 심어뒀던 새싹들에서 생겨난 새싹이나 나무에서 피어오르는 새싹, 들판에서 나오는 민들레 등의 야생풀이나 벚꽃, 앵두, 뽕나무, 수유나무 등등등 봄에 나는 열매들도 먹습니다. 이렇게 먹거리가 많은데 왜 다투느냐? 바로 번식기 때문이죠. 암컷이든 수컷이든 체력 보충을 해야 하는 시기예요. 높은 체력 소모 때문에 식욕이 왕성해지고 겨울잠 자는 동안 남겨뒀거나 새롭게 준비한 먹이들을 전부 먹어치웁니다. 밤낮 기온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에 적응하지 못한 약한 다람쥐들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죠. 아기 다람쥐, 늙은 다람쥐, 혹은 건강하지 못한 약한 다람쥐 등이 있겠네요. 이를 위해서 히터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방 안에 환기도 필요한데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창문을 열어두자니 아침 저녁으로 춥고 꽃가루에 황사, 미세먼지까지 미칠 지경이거든요. 집안을 조금 손봐서 환풍기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맑은 공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좋으니까요. 이제 온도차가 사라지고 점점 더워지는 여름이 옵니다. 그럼 슬슬 아기 다람쥐들도 사춘기에 접어들고 자기 영역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집에서 돌보는 다람쥐들도 이때는 새로운 둥지를 마련해줘야 돼요. 그리고 점점 더 여름이 다가올수록 새로운 둥지의 필요성은 높아집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활동하기도 힘들고 습하니까 불쾌지수도 높아지죠. 거기다 평소엔 햇빛마저도 너무 뜨거우니까 낮에 활동하기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기 다람쥐들은 하루하루 둥치는 커져가는데 좁은 방구석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충분히 휴식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거기에 먹이를 구하러 나갈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날씨까지도 안 도와주니 점점 더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보금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방만 따로 산다고 해서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야생 다람쥐들은 서늘한 땅 속에 들어가 잠을 자거나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 대피해 있습니다. 실제로 깊은 숲속에선 한여름에도 약 26도 정도로 정말 시원하죠. 그래서 한여름엔 숲속으로 피신한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집에서 사는 다람쥐들은 불가능합니다. 이글이글거리는 아스팔트, 달궈진 건물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두자 니 전기세가 후덜덜 하죠. 바쁜 여러분들은 외출도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람쥐들은 스스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얼음 페트병 활용, 냉각보드 활용. 얼음은 혹시 달라붙을 수도 있으니까 수건을 덮어주는 게 좋고요. 냉각보드도 집 전체보단 일부만 두어서 다람쥐 스스로 온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시원하게만 만들면 끝이 아니고 습도 조절도 해줘야 돼요. 다람쥐는 사람처럼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을 핥아 여기저기 침을 바르고 그 침이 마르면 몸 주변이 시원해지는 거죠. 참 똑똑해요. 기특하죠? 하지만 이건 통풍이 잘 되는 야외에서 이야기고 공기가 정체되거나 실내가 습할 경우 불가능해집니다. 습하면 그만큼 더 축축해지니까 시원해지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알려드리지만 습하기만 하면 몸이 마르지도 않고 더 더워집니다. 마치 만두를 찌는 찜통 마냥 온도가 증가하는 거죠. 건조하는 것보다 습한 곳이 체온을 더 많이 상승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습하고 더운 곳이 건조하고 뜨거운 곳보다 더 덥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습도가 높다 싶으면 실내 습도 조절이 필수인 거죠. 다람쥐에겐 밀폐된 고온 다습한 환경은 정말 위험합니다. 습하고 더운 나라에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집안 환경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에어컨, 제습기, 선풍기 등등을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선풍기, 에어컨 등의 바람이 다람쥐가 있는 케이지로 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방안 온도는 최대 30도에서 25도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방안이 선선해도 햇볕이 잘 비추는 창가일 경우 뜨거울 수 있으므로 시원한 장소에 두고 커튼으로 강한 빛을 차단하여 너무 덥지 않게 해주셔야겠죠? 환경도 적응해 간다면 다른 것도 신경 써야 해요. 바로 물과 음식입니다. 음식도 수분기가 많은 과일이나 채소 등은 변하기 쉽겠죠? 가능한 짧게 교환해 주시고 건조 먹이 위주로 취급해 주시고요. 물도 잘 교환해 줘야 됩니다. 근데 건강한 물 먹인다고 정수기의 물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말이죠, 물이 더 빨리 상하기 때문에 더더더더더 자주 갈아 주셔야 됩니다. 물속에 있는 염소 성분까지 필터링 되기 때문에 물이 더 빨리 상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참 학생일 때 수돗물을 주는 게 더 좋다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아침 저녁으로 갈아줄 자신이 없다면 수돗물 사용, 그리고 여름만이라도 케이지와 화장실 청소를 자주 해줘서 오염을 방지해주세요. 자, 그럼 여름 대비 끝이 아니고 갑자기 긴긴 장마와 태풍으로 밤이 확 추워질 수도 있어요. 날씨가 쌀쌀할 때는 바닥재, 건초등을 충분히 넣어주시고 다람쥐가 조절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다람쥐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히터를 사용합시다. 또 여름철 먹이로 수분이 많은 과일도 많고 하지만 너무 당도가 높아 좋지 않고 간식 정도로 조금씩 급여해 주셔야 됩니다. 야생에서 다람쥐들은 곤충이나 벌레를 잡아먹죠. 귀뚜라미, 잠자리, 나비, 사마귀, 개구리 등등등 다람쥐가 사냥에 나서는 모습도 보여요. 무더위가 지나가고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옆구리가 슬슬 시려올 때쯤이면 먹을 것으로 빈자리를 채워보죠. 하지만 우리 작은 친구들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바로 다람쥐들의 세계에선 또 다른 생존을 위한 전쟁을 준비합니다. 낙엽이나 건초 등등을 모아서 보금자리를 보강하고 먹이를 먹기보단 차곡차곡 모아두기 시작하죠.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시기에 먹이는 도토리나 곡식 등을 씨앗을 벗긴 상태로 보관합니다. 먹이를 두고 다른 다람쥐와 싸우기도 하죠. 비겁하게 남이 고생한 걸 뺏을 궁리만 하는 건 동물도 마찬가지네요. 보금자리도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따뜻한 땅속으로 이사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준 둥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혹시 주변에 다람쥐가 많이 살고 있는 산이 있으시다면 다람쥐 집을 한번 만들어줘 봅시다. 물론 어떤 구조여야 하는지도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좋은 보금자리라면 다람쥐가 이사 올지도 몰라요. 집에서 돌보는 다람쥐 또한 신문지, 휴지 등등을 계속 옮기는 모습과 평소보다 밥과 간식을 달라고 하는 등의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과 간식을 충분히 주면 먹는 것보다 집안 그리고 여기저기 주변에 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다고 급여하는 걸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먹이를 주셔야 해요. 저장하는 행위로서 정신적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급여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하지 못할 경우엔 스트레스로 난폭해질 수도 있죠. 살기 위한 본능이니까 이해해주세요. 먹이는 가을에 나는 열매로 도토리나 호두, 피자 등을 자주 급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음식보다 본능인 건지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 습한 먹이를 잘못 줬다가 보금자리에 곰팡이가 필 수 있기 때문이죠. 텅빈 급여 통장을 보면 불안해지는 것처럼 우리 다람쥐만이라도 그런 불안감 좋지 않으니까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일기예보를 보며 온도 조절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지는 날이 있죠. 케이지 주변에 온습도계 하나쯤은 놔두시고 매일 체크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람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들은 겨울을 대비하기 때문에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혹시나 우리 다람쥐가 갑자기 공격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케이지에 들어온 솜을 뱀으로 오해하는 걸 수도 있고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 극도로 예민해진 상황일 수도 있어요. 가을철엔 특히 조심하시고 케이지 청소를 하실 때 장갑을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다람쥐가 자고 있는 사이에 조용하게 청소하시거나 잠시 다른 공간으로 다람쥐를 이동시킨 뒤 청소하는 방법도 있죠.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경우 혹시라도 탈출하여 다른 다람쥐나 동물들을 습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케이지 문 단속을 철저하게 하셔서 사고 예방을 하셔야 돼요. 선선한 바람이 아파올 때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지고 고요한 겨울이 옵니다. 먹을 게 없어지고 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들은 겨울잠에 빠져들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전히 활동을 하는 동물들이 몇몇 있어요. 그 중에는 바로 우리 작은 친구들인 다람쥐입니다. 다람쥐는 분명 겨울잠을 자죠. 하지만 겨울 내내 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겨울잠을 자는 동물과 겨울에 활동하는 동물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겁니다. 몸의 지방을 축적하여 겨울 동안 그 지방을 태우며 잠을 자는 곰이나 개구리 등등이 있고요. 잠을 자는 시간은 늘지만 여전히 조금씩 움직이며 먹이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다람쥐 같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저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방을 일시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 없다의 차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제가 이것저것 검색해보며 결론 지은 것이지만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활동하는 다람쥐 수가 줄어드는 건 확실하지만 활동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른 오전 중에 활동하며 최소한의 필요한 활동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죠. 다람쥐의 80에서 90% 정도는 겨울잠을 자고 한 번 잠에 빠져들면 약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잠에 빠져들어요. 매일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드물고요. 사람처럼 다람쥐도 여러 마리 함께 잠을 자면 체온도 유지될 텐데 말이죠. 하지만 다람쥐의 야생 생활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배설 문제도 있고 먹이 문제도 있지만 뱀 같은 천적이 들어온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1인 1방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원룸촌에 사는 우리들처럼요. 겨울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이번 영상에선 내용을 최대한 짧게 하고 겨울잠 편을 따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집에서 돌보는 다람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난방 필수겠죠? 온습도 조절도 신경 써야 되고 아무리 추워도 한 번씩은 환기도 시켜주셔야 되고요. 히터를 이용해서 온도 조절을 해주면 좋습니다. 다람쥐가 화상 입을 수 있는 난방 장치는 조심해야겠죠? 소독물용 히터 사용 시 절반만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다람쥐 스스로 보금자리 내에서 쾌적한 온도를 조절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금자리가 너무 더우면 둥지 밖으로 나와서 잠에 빠져들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깊은 잠에 빠져들어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공기가 너무 건조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땐 가습기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영상 내내 온도와 습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다람쥐에게 환경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년 내내 같은 온도 유지보다는 겨울엔 조금 춥게, 여름엔 조금 덥게 환경을 만드시는 게 건강에 좋대요. 하지만 다람쥐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 선에서 겨울엔 2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죠? 방안을 따뜻하게 하고 드라이 등을 이용하여 잠을 줄이거나 잠에서 깨우는 방법도 있지만 다람쥐의 생활 리듬을 파괴하는 옳지 못한 행동 임으로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여러분이 주무실 때 다람쥐가 나와서 활동하고 다시 잠에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 물과 먹이를 갈아주셔야 됩니다. 겨울잠을 잘 때 1분당 약 3-4번 정도 호흡과 야외에 다람쥐일 경우 체온이 5도까지 내려가는데 이는 우리 기준의 체온으로 봤을 땐 매우 차갑기 때문에 살아있는지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이를 보고 죽은 걸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주변 환경을 계속 관리해 주시며 먹이와 물 등을 체크하시며 약간의 변화나 흔적 등으로 우리 다람쥐의 생존 여부를 관찰할 수 있어요. 또한 겨울잠에 빠져드는 다람쥐는 마구 흔들어도 바로 깨어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때문인지 반대로 동사 방지를 위해서 겨울잠에 빠져들지 못하게 일부러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람쥐를 돌보는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다람쥐를 돌보고 싶기 때문에 겨울잠 또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쳇바퀴를 굴리던 다람쥐가 보이지 않으면 그만큼 허전한 마음도 들 것이며 걱정도 들겠죠. 그래서 다가오는 겨울이 가장 큰 걱정이기도 해요. 이론으론 많이 접했지만 실제로 다람쥐와 함께 겪는 겨울은 저도 처음입니다. 큰 동물을 많이 키워봤지 소동물은 아직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많은 걸 준비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영상 제작이 조금 소홀했습니다. 제가 돌보고 있는 우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람쥐 그리고 수많은 소동물과 타 동물들까지도 겨울 잘 대비하시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봅시다. 여기까지 왁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시는 1분 1초가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제보가 하고 싶으시다면 이메일과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왁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